본 방송은 7월 5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4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어느덧 리그 반환점을 돈 KBO 리그입니다. 이쯤 되면 전반기까지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토브리그 때 생긴 FA 계약 선수와 트레이드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2025 시즌 KBO 이적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황교진 PD님, 민경훈씨, 조광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오늘 어떤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이번 시즌에 팀을 옮겨서 활약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KBO 이적생들 중간평가의 주제로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 FA로 이적한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제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의 성적 간단하게 살펴보고 간단하게 평가 내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FA 이적생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FA 풀이 조금 아쉬웠음에도 FA 시장에 큰 손은 존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이글스인데요. 선발 로테이션의 마지막 퍼즐과 유격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엄상백, 심우준 선수를 영입했어요. 네, 지금 한화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죠. 한 2경기 차 정도로 지금 1위 달리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두 선수들만 보자면 조금 이 계약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실패한 영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아직 30대 초반이기도 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한 8분의 1 정도 시즌 절반 지났으니까 그 정도만 지나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밝지 않아 보입니다.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사구에 맞았었나요? 부상 공백도 있었지만 네. 지금 WRC가 10이거든요. 10. 통산 WRC도 한 70, 60 이 정도대에 머무르고 있는 선수고 지금 엄상백 선수도 FIP가 5점대에 육박하고 평균 소화이닝도 5이닝이 안 되고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돈값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둘 다 못하죠. 네. 못하죠. 네. 둘 다 아마 WAR 기준으로 0에 수렴할 거예요. 0보다 조금 이거나 0보다 조금 아래인데 저희가 WAR 해석하는 거 야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소수점까지 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냥 0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 사실상 마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둘 다 좋은 영임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지금 둘 다 바닥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꼭 필요한 자원이었잖아요. 일단 그 둘이. 뒤에서 선수별로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전 또 이 둘을 영입함에 있어서 하나가 전략을 참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작년 FA 시장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이 두 친구들이 시장 딱 열리자마자 바로 하나가 딱 낚아채 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더니 딱 영입한 다음에 바로 하나는 시장에서 아웃.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딱 FA 시장 초반에 딱 오버페이를 한번 딱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뭔 일이 생기냐면 일단 하나 입장에서는 원하는 둘 다 영입을 했죠. 그 다음에 FA 시장 인플레이를 일으켜 놓으면 이제 다른 잔류한 선수들도 잘 매물도 뭔가 확 뛸 거 아니에요.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치고 빠져서 가격 엄청 올려놓은 다음에 관망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한화가 전략 정말 잘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도 맞아요? 저는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단장님이 그래도 단장님이 꾸러기 같은데 좀. 그러니까 전 전략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저도 동의해요. 저도 어느 정도 필요한 자원 맞잖아요. 특히 심우준부터 얘기를 합시다. 심우준 선수부터.
근데 심우준 선수 솔직히 하나 이글스의 가장 큰 약점은 센터라인 수비가 맞았고, 그렇죠? 그거는 뭐 다들 뭐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메워줄 선수에서 이번 FA 매물 중에서 이제 거의 유일한 유격수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뭐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잡을 당시에도 금액이 문제였지 뭐 솔직히 피스는 맞다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심우준 하면 지금 뭐 중간 점검 해보면 스를 좀 까볼게요. 삼진율이 데뷔 시즌 이후 커리어 로우고 볼넷율 커리어 로우, 체이스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게 커리어 로우, 그다음에 CSW 플러스 퍼센테이지 커리어 로우. 아무튼 수치 싹 다 커리어 로우예요. 그냥 네. 못하는 건데 못해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파괴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심우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4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죠. 저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이 선수의 급이 떨어졌냐 아니면 운이 좀 개입이 됐냐인데 급이 좀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시즌 전에 기대치에 비해서도 선수 급이 많이 내려와서 좀 아쉽다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핏은 괜찮아. 지금 근데 뭐 핏은 괜찮아요. 솔직히 하주석이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수비수였지만 지금 십자인대 부상 이후로는 사실 십자인대 한번 하고 햄스트링도 한번 오지 않았나요? 예. 네. 네, 그래서 유격수라고 볼 수 없는 수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도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격수 수비로는 평균 이상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이즈가 문제. 사이즈가 좀 문제죠. 네. 사이즈 그렇죠. 문제고 암스트렝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긴 한데, 근데 지금은 뭐 수비로도 만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까 보니까 뭐 WRC 플러스 10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18.7이라더라고요. 어제 2배 정도 올라왔어요. 네. 네,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제 시즌 내내 건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쉽다. 그리고 이 선수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과한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는 평은 뭐 그때 잡을 때도 나왔고요. 잡을 때도 그죠. 나왔는데 이게 KT가 먼저 4년 40억을 비딩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많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년 50억이 됐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만큼의 선수는 아니었고, 그런데도 좀 더 이제 선수 급이 떨어지는 모습이라 좀 앞으로가 걱정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수비는 뭐 기대치만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심우준 선수가 FA 시즌 직전, 그러니까 이제 작년 시즌 후반기에 팀에 복귀했잖아요. 상무 갔다 와가지고. 네.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 만약에 타격이 후반기 복귀해서 타격이 지금 같은 수준을 보였으면 절대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체결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래도 꽤 뭐 후반기 복귀했다 치고는 꽤 많은 타석을 먹었거든요. 한 200타석 가까이 먹었는데 타격이 뭐 그 군대 가기 전, 그러니까 입대 전이랑 뭐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게 못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 치는 게 엄청 지금처럼 못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심우준하면 딱 생각나는 그 그죠. 9번 타선에서 보여주는 좀 아쉬운 생산성 그거 보여주길래 뭐 타격은 뭐 그 이후에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고 아마 그 정도의 돈을 지른 것 같아요. KT나 하나나. 예, 근데 지금 까고 보니까 지금 이런 반점 참사가 일어난 거고. 그냥 수비 잘하는 이도윤을 생각했어요. 하나 쪽에서는 그게 기대치였는데 사실 이도윤도 70, 80 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18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지. 사실 그 정도 기대는 했죠. 예. 아무쪼록 이제 다시 네. 돌아가면은 저도 이제 여러 기사를 참고하고 다른 데서 주워들은 거 종합하면 KT도 처음부터 40억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아마 30억에서 40억대까지 좀 올라갔는데 한화가 그냥 과감하게 50억을 딱 지르면서 이적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KT도 40억대 제시한 게 맞다면 이만하면 KT도 전 뭐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선을 그렇죠. 다한 거죠. 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래도 40억 이 금액을 생각을 하면 당시 KT는 어쨌든 심우준이 대체 불가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올 시즌 보니까 이제 미완의 대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망주 탐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짝사랑을 한 번에 받았던 그 대졸 내야수 있죠, 권동진이 한때는 이거 벗어난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은근히 뭐 수준급으로 해주고 있어요. 습도 맞아요. 나쁘지 않고. 그냥 뭐 쳐야 정도로는 하고 네, 있죠. 타격은 오히려 심우준보다 훨씬 나고, 그러니까 올해 심우준 말고 이적 전 심우준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타격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권동진이 레귤러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군 문제도 해결했고, 뭐 이제 나이도 이제 프라임 타임 접어드는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KT 입장에서는 심우준이 나간 게 단 하나도 아쉬울 게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무쪼록 이제 저도 광은님 의견처럼 뭐 계속 눈에 얘기하자면 50억은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간 한화가 유격수 문제로 고생을 10수년 했죠. 뭐 그 정도의 집착은 또 이해가 한편으로 되기도 하고. 뭐 한화 역사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과거 이제 한화에서 레귤러로 긴 시간 활약한 유격수가
없어요. 네. 찾으려면 엄청 그 멀리 그 전에 가가지고 좀 오래전에 가가지고 이대수? 뭐 이대수나 뭐 하주석 정도면 뭐 하주석? 그냥 레귤러죠. 하주석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렇지. 당장 이제 제 응원팀인 SH만 하더라도 박성환 등장 이전에 거의 한 10몇 년간을 유격수에서 엄청 고생을 했고 만약에 포지션을 포수로 바꾼다면 사실상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롯데의 포수 고민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강민우 이적하고 나서 한 10년 고생하는 뭐 어쨌든 신무준 수비력이야 다들 아는 거고 뭐 스태티스에 찍혀 나오는 수비 스탯은 좀 아쉽게 나오는데 저는 글쎄 제 그냥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스태티스에서 말하는 스탯보다 훨 나은 유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또 건강. 심우준이 의외로 금강불개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적전에. 맞아요. 네. 거의 항상 정경기 출장 페이스를 보였었어요. 매 시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KT 경기 이제 작년까지 볼 때마다 9번 타수나 사실상 심우준이 9번 마냥 그 자리에 지켰거든요. 맞아요. 네. 항상 9번 타자 심우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나니까 갑자기 타격은 둘째치고 건강 이슈까지 터져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망한 FA 루트를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뭐 일단은 뭐 심우준 얘기했으니까 저는 엄상백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엄상백 저 되게 좋게 봤거든요. 시즌 FA 전에. 예. 왜냐면 젊은 선발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젊은 엄청 젊죠. 그렇죠. 최원태나 뭐 엄상백이나 둘 다 젊은 선발인데 사실 엄상백 같은 경우에는 스토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선수였어요. 지금도 네. 뭐 스토퍼 자체로는 괜찮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가 그거에 베팅을 한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금액 비쌌어요. 금액 비싼 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방팀이라는 디메리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질러볼 만한 시도였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뭐 스탠 나열할 필요 없이 망했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렇죠. 지금 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달라진 부분이 기존에 이 선수가 어떻게 던졌냐면 되게 특이하게 던졌어요. 체인지업을 셋업으로 하고 그다음 패스트볼을 결정부로 이렇게 던졌어요. 그 스태티지가 가면은 이제 뭐 볼카운트별로 있는데 초구에 체인지업을 70% 이상 던졌어요. 이 선수가. 네.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은 오늘 좀 이번에 좀 하나 오면서 좀 조정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볼하고 체인지업 초구 비중이 좀 비슷해지고 체인지업을 좀 결정부로 던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엄상백의 패스트볼 로케이션은 뭐 알다시피 집중적으로 위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KT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체인지업 브레이킹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네. 엄상백은. 네. 물론 뭐 트래킹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보면은 사실 좀 안 좋아요. 예, 사이드 투수의 궤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궤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억지로 패스트볼을 맞춰야 되잖아요. 패스트볼은 지금 위로 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체인지업 어디로 던져야겠어요? 미드하이로 던지죠. 그러면 체인지업이 공략이 당하죠. 그리고 패스트볼은 이제 셋업하다가 뭐 정견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드존이나 미드볼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맞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은 이제 로케이션 때문에 맞고 이런 형태가 많아가지고 좀 부진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 이거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정상적인 거긴 했어요. 사실 초구에 체인지업을 70% 던진다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거긴 했거든요. KBO 리그 특성상 사실 초구를 좀 기다리는 경우 그러니까 좀 이제 어프로치가 소극적인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조금 네, 버틴 거지. 네. 이렇게 조정은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체인지업 성질이 좀 안 따라준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이거는 이제 차차 고쳐놔야 되고 이 선수를 보니까 서드 비중을 좀 많이 낮췄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의 투비치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너무 부각이 되지 그죠.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 보시면요. 다소 운이 안 따른 것도 있어요. 물론 어제 조금 털려가지고 예, 어제 좀 이제 그 부침을 겪어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FIP가 5.06이고 XFIP가 4.36이에요. 그러니까 XFIP 기준으로 하면 리그 평균은 돼요. 네. 리그 평균은 되는 투수인데 FIP는 엄상백이 원래 패스트볼 계열 투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홈런 많이 맞는 투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패스트볼 뭐 헛스윙률이나 전체 헛스윙률 보면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조금 김경문 감독이 일찍 내린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이닝, 6이닝 끌어주는 그런 선발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운영 방향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냥 근데 좀 지금 운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후반기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하나의 운영 방안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불펜이 워낙 좋으니까 선발한테 긴 이닝을 굳이 먹일 필요가 없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냥 한 5이닝이라도 확실히 막아주고 내려가면은 그게 지금 최선인데. 그죠. 근데 엄상백의 투구 스타일은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게 짧은 이닝을 효과적으로 막기보다는 좀 꾸역수에 가까운 모습을 그 커리어 내내 일관되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뭐 작년에 피홈런도 엄청 많았고 아마 작년에 피홈런 투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었을 거예요. 원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스타일상 이거 패스트볼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못 맞아. 그거는 못 막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의 징조는 저는 이제 이적 직전 시즌에 있었다고 봐요. 아무리 이제 작년이 타고 시즌이었다고 해도 피장태와 억제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통 방금 참 말씀해 주다시피 광은님께서 보통 이제 KBO 타자들이 좀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인데 엄상백만큼은 좀 달려드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운 좋게 이제 범타 유도에서 막을 때 막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뭐 속절없이 장타가 뻥뻥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장타 억제가 좀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작년 시즌 내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구속이나 구위도 좀 감소한 조짐이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한번 그런 위험 신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 이제 프로 진출 당시에 진짜 기대 많이 받았잖아요. 왜? 단순히 그 옆구리 투수가 150 중반을 우습게 찍었으니까 덕수고였나요? 덕수고. 그렇죠, 덕수고. 덕수고 최고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덕수고 투수 최고 아웃풋이에요. 엄상백이 지금. 진짜 당시에 쇼킹한 수준이었어요. 네. 진짜 엄청 관심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픽도 아마 전체 한 3순위 안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15 1차 KT 1차 그렇죠, KT 1차 그때 아마 신생팀 그랬던 걸로 특혜 기억해요. 받고 아마 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프로 진출하고 나서는 자리 제대로 못 잡았죠. 뭐 불펜이건 선발이건 정착 못하면서 그렇게 한 3, 4년 5년 가까이 아마 막 이리저리 떠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FA 직전 시즌 한 2년, 한 2, 3년 그때부터 이제 선발에 드디어 정착을 잘 해가지고 토종 에이스 선발 근처에 될 만큼 훌륭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적 직전 시즌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이닝 먹어주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꾸역투로 그냥 대충 이닝 끌어주는 그냥 로테이션 또는 선발 투수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보이는 게 제 생각엔 그간의 나름 빡셌던 워크로드가 무언가 좀 탈해낸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스탯 보면 스탯창 열어서 보는 게 이닝이라든가 뭐 그런 뭐 투구수도 있지만 그 마일리지라고 저희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투수들 네.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마일리지, 그러니까 뭐 체력적이라든가 아니 뭐 그런 뭐 전반적인 신체적인 그런 소모, 그런 마일리지가 표면상 스탯 이상으로 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20대긴 해요. 이 선수 20대긴 한데 선발 불펜 막 와리가리하면서 300경기 넘게 출장을 이미 했고 뭐 저희가 모르는 그 뒤에서 뭐 이것저것 계속 뭐 투구품도 뜯어 고치고 뭐 이 선수도 생각해보면 팔각도가 일관되진 않았어요. 그 뭐지 커리어 내내 뭐 좀 올렸다가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모로 마일리지가 좀 많이 쌓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 투수가. 그래서 감히 예상보다 이거 좀 그 건강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한화 팀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쨌든 이 선수도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제 윈나우 시즌이고 신개장 후 첫 시즌을 앞두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발 하나는 무조건 보강해야 했던 그 한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그냥 그럭저럭 수준의 투수를 영입할 수는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탑 클래스 선수를 영입해야 됐는데 그러면 아까 심우준 얘기했을 때 심우준은 그 당시 시장에서 최고의 유격수 자원이었고 네. 그리고 엄상백은 당시 영입할 수 FA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던 선발 투수 자원 중에서 최고였죠. 그렇죠. 뭐 작년에 선발 투수 투탑하면은 이제 최원태 엄상백일 텐데 뭐 전자는 이제 리그 모두가 아는 이제 야구장 앞에 후밥하는 사장님도 잘 아시는 가을력적 넘버 원이라서 아무리 정규 성적이 훌륭해도 가을을 생각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 함부로 영입하기 좀 어려웠겠죠. 그죠. 네, 사실 뭐 최원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뭐 단독 입찰이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최원태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네. 뭐 금액에서 다 눈치를 채였겠지만 그리고 이제 물론 엄상백도 그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최원태는 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화는 결국 무조건 선발을 영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이상 엄상백이 영입할 수밖에 없고 뭐 레귤러 선발이니까 당연히 이 금액으로 비싸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뭐 결국 심우준이랑 똑같아요. 그냥 비싸, 너무 네. 비싸, 너무 비싸. 이게 문제야.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핏은 어느 정도 다 맞는데 그냥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뒤에 최원태 선수 할 때도 얘기할 텐데 이럴 바에야 선발 육성 잘해가지고 선발 뽑아내는 거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95에서 96년생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세대냐? 골짜기 세대,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 세대에서 에서 나오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능이 역전이 된 거예요. 사실은 02년생, 뭐 99년생부터 해서 02년생, 03년생에 저희가 아는 선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선발들을 이제 못 키웠거나 아니면 필요가 뭐 지금 뭐 픽에 의해 가지고 뭐 스카우팅에 의해 가지고 조금 딸리는 그런 팀들이 산 건데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금액이 좀 오버페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가 투수 리빌딩 한 3년 했잖아요. 근데 타자 쪽은 사실상 실패죠. 왜냐면 지금 한화는 지금 내야 보면요, 내야에 지들이 키운 선수가 없어요. 노시환? 아 근데 노시환은 그 리빌딩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뭐 얼추 레귤러의 모습은 보였으니까. 노시환은 좀 키웠다고 하기에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노시환 지금 3루 있는 거 보고 이제 3루에 있으면 이제 유격, 2루, 1루 다 외부 영입 선수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수는 그래도 꽤 그 육성에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육성이 그 문동준 하나 빼면은 다 불펜으로 다 쏠렸다는 점. 그 지명들이 선발이 없어.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엄상백을 영입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심우준이나 엄상백이나 뭐 투수 타자 다르긴 해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왔는데 못해. 그리고 좀 비싸 보여. 하지만 영업할 만했다. 둘 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이 1인데 뭐 지금.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좀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허경민 선수의 FA 이적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나이도 허경민 선수가 90년생이니까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뭐 수비야 여전히 안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격 생산성도 이 자체가 이제 꾸준히 좀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3년 반 남았고 이러면은 한 38, 뭐 31대 30대 후반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제 수비라도 지금처럼 좀 유지를 해줘야 할 텐데 이게 KT 자체가 지금 내야진 나이가 굉장히 너무 많잖아요. 뭐 황재균 선수도 그렇고 그죠. 뭐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네. 제가 두산 팬이 아닌데도 두산 팬들 섭섭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차 FA 때 7년을 박았잖아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7년이고 4+3이었는데 사실상 뭐 7년으로 많은 분들이 봤죠. 7년 85억이었나?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뭐 이 선수도 김재호처럼 이제 내일 이제 은퇴식하시죠. 김재호처럼 가늘고 길게 원클럽맨으로 남겠구나. 뭐 영구 결번은 뭐 좀 어렵겠지만 뭐 그래도 거의 준한 수준으로 두산의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뭘까 참. 저 좀 충격이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영입,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제 KT가 데리고 간 게 느낌이 과거에 2017년인가요? 이제 강민우를 놓친 롯데가 민병헌 영입한 그런 느낌의 패닉방이 됩니다. 예, 그때 보면은 민병헌이 정확히 4년 80억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호사가들 이야기로는 원래 강민우에게 주려던 4년 80억이 지금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민병헌 영입에 박은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방금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심우준 그 KT 최종 오퍼가 40억대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그대로 허경민한테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뭐 제 추측입니다. 순수한 제 추측입니다. 게다가 포지션도 내야고. 그리고 물론 이제 허경민 선수가 주 포지션에 3루지면 유격도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해요. 예. 네. 게다가 허경민 하면은 그 있잖아요. 그 90년생 그 유격수 4인방 4대 유격수. 예, 뭐 내야 수비로는 그때 뭐 이학주도 있고 김상수도 거기 있나요? 뭐 아무튼 김상수, 안치홍, 오지환. 허경민, 오지환. 네. 어쨌든 이제 팀 사정상 이 선수도 필요한 선수임이 확실합니다. 물론 뭐 지금 KT 팀 타선이 뭐 최양야보다 뭐 나이가 많다니 뭐 이런 조롱도 좀 듣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팀 사정상 필요한 선수이면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FA 시장 열린 당시에 심우준이 너무 빠르게 한화로 가버리고 그리고 또 당시 황재균은 어쨌건 그 당시로서는 에이징 커브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사실상 3루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이가 있더라도 이제 뭐 3루 유격 뭐 비상시 2루도 가능한 사실상 뭐 멀티 포지션 가능한 선수니까 핏이 딱 맞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그 김상수도 뭐 수비는 나쁘지 않지만 타격은 뭐 아쉬움이 좀 있는 선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올해 KT가 윈나우를 계속 달릴 그 생각이면은 뭐 좋은 영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예, 햄스도 한번 나갔고
탈잠실 효과가 있으면 뭐 장타 늘지 않을까라고 항상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잠실에서 네. 타 이제 그렇죠. 구단으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근데 기대했던 이제 그런 장타 증가는커녕 그냥 더더욱 똑딱이가 돼버렸습니다. 장타율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도 이하할 때예요. 네. 타율이 아니라 홈런도 딱 하나 쳤고 딱 하나 기대치 만족하면 결국 수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본인의 앞서 팀을 옮긴 심우준이랑 비교되는 느낌입니다. 뭐 수준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허경민 선수. 그래서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약간 반등? 회강 반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게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황재균 선수가 올해 나름 부활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졸지에 그 외부에서 온 FA 선수끼리 3루 다툼을 하게 생겨버렸습니다. 네, 네, 하나 그래서 좀 애매해요. 지금 황재균, 허경민의 지금 권동진 좀 이제 그래도 권동진이 뭐 이제 1군 밥값은 한다 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김상수 있고 사실 되게 높은 밸류를 가진 선수들은 잘 없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선수 다 맞아요. 모아놓은 고만고만. 느낌.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타선 코어가 있으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근데 허경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기대치가 있잖아요. 저희 허경민 하면은 기대치 뭐 한 333 쳐주겠구나 아니면 뭐 233 쳐주겠구나 이게 있는데 지금 올해는 조금 이제 보면은 운이 좀 안 좋기는 했긴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35살 시즌부터 지금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운동 능력이 하락은 고려는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고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그때 지금까지는 유격을 설 수는 있었으나 지금 35세 시즌부터 김상수도 못 쓰는데 유격을 못 써요 사실은. 그런 뉘앙스로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리스키한 계약은 맞았기도 했고 그랬는데 KT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들을 뭐 이런 선수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점이 보장돼 있는 선수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는 살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뭐 바베 같은 거 보면은 뭐 커리어 평균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간에 부상으로 비웠기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번 시즌까지는 그래도 밥값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음 시즌부터 좀 운동 능력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된다면 좀 힘들겠죠, 사실은. 너무 애매한 고만고만 선수들이 많아서 그냥 돌림판에 있는 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내년 시즌부터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럼 다음은 불펜 최대호로 불렸던 장현식 선수입니다. 네, 이게 뒤쪽에서 그 나무 두 분이 이제 스탯적인 부분은 많이 잘 얘기해 주실 테니까 저는 이제 약간 전지적 LG 팬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 선수가 52억이 무옵션인데 그렇죠.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뭐 걷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시즌 초반에 좀 빠지고 이제 복귀해서 마무리로 조금 잘 해주나 하다가 이제 그 삼성전에서 더블헤더 포함해서 이틀 동안 3세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 부상을 당해서 이제 한 달 넘게 또 맞아요.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유영찬 선수가 복귀해서 마무리도 물러나서 이제 막 뭐 5, 6, 7, 8에 진짜 아무 때나 다 나오는 선수가 됐는데 사실 그냥 맨날 주자 쌓고 내려가서 김진성, 박명근이 막아주고 뭐 그냥 이제 그래서 표면적인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선수가 뭐 워낙 굉장히 누적 이닝이 많잖아요. 그 4년 동안 제가 누적 이닝 찾아보니까 4년 동안 250이닝이 넘어가는데 올해는 이제 팔 부상도 아니었고 어쨌든 이제 쉬는 기간도 꽤 길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아쉬운 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장현식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전 기아 팬이라서 사실 뭐 기아 팬이면 안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네. 안 좋게 네. 볼 수는 없는데 선수 가치로도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평색이 올해 트랙맨 꼈잖아요. 트랙맨 끼고도 1.8km 날라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광주가 트랙맨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원정이 있으니까 실제로 감안하면 2.5에서 3km 정도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은 포심이 좋진 않아요. 포심 쉐입이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심 구속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커맨드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커리어 내내 그랬어요. 커리어 내내 커맨드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포심이 2.5에서 3km 날아가면은 사실 못하는 게 당연하긴 해요. 네.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왜 가치 측면에서 좋게 봤냐면 작년 후반기부터 어떤 걸 달았냐면 원래는 투피치 선수였어요. 그 포심하고 굉장히 밸류 높은 슬라이더 이거 두 개였는데 네. 빠른 구속에 좀 날개를 달할 수 있는 약간 스플링커 뭐 요즘 좀 유행하는 형태죠. 스플링커 형태의 좀 스플리터를 좀 달았는데 이게 좀 재미를 봤어요.
재미를 받고 발사각 억제나 이런 부분에서 재미를 받고 좌타 상대로도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스플릿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원래 좌타한테 약한 선수였는데 이 스플리터로 좀 어느 정도 재미를 봐가지고 이제 장현식이 저점을 찍으면 2020년인가 그쯤에 한번 보면 돼요. 기아 타이거즈 있을 때 그때 저점을 찍을 때는 뭐 8점대 7점대 이런 선수였고 그다음에 2021년에 홀드왕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좀 부진을 했죠. 예, 부진을 했고 그런 선수였는데 그런 파멸적인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플러스다. 플러스 요인이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2021년도 그렇고 70 플러스 이닝 던지면 사실 좀 무리가 많이 가는 선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이제 기아 타이거즈 전상현 선수라고 이제 뭐 70이닝 던지면 다음 연대는 아예 쉬어요. 그런 선수가 있고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70인 던지면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엔트리 살아는 있는데 피칭 퀄리티가 망가져요. 약간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장현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조금 워크로드가 좀 많이 빡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뭐 컨텐더기도 했고 그다음에 컨텐더 치고 불펜 뎁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좋은 편은 아니었고 사실 뭐 7, 8회 이제 장현식 대충 올려놓고 이제 최지민 한번 올리면 최지민이 볼넷 2개 주고 그다음에 장현식이 이제 그거 맞고 아니면 전상현이 맞고 이런 형태의 팀이어가지고 장현식이 워크로드가 빡세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워크로드 영향도. 근데 이제 문제는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세브스타임 내의 선수였잖아. 근데 이제 LG 트윈스에서는 4년 52억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아쉽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점 보장할 무기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미들 릴리프로서의 가치는 있어요. 저는 그 FA 나올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선수를 그 MLB 뭐 조던 닉스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불펜으로 나왔는데 선발로 써먹잖아요. 네. 써먹었죠. 예. 그런 선수가 있는데 장현식 같은 경우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구종 다양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릴리프로 쓰고 있으면 사실 이 정도 올해는 좀 안식년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뭐 추세로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아쉽다. 예. 왜냐면 LG는 지금 위너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장현식 그 기아에서 활용했던 거 과거 생각해 보면 단순히 딱 한 이닝 깔끔하게 막는 뭐 그런 투수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롱릴 느낌으로다가 멀티도 좀 먹이고 하면서 좀 갈갈하는 뭐 오죽하면은 장현식은 갈려야 잘한다라는 그 말이 이제 팬들 사이에서 떠돌 정도로. 근데 이게 LG 가니까 갑자기 LG에서 뭐 마무리 시킨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뭐 갑자기 1이닝 막는 셋업을 시킨다고 했나 그때부터 좀 느낌이 좀 쎄하긴 했어요.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4년 52억 주고 셋업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사실. 아니, 맞죠. 52억 받으면은 그 투수 입장에선 받으면 땡큐하고 가지. 아니, 근데 이제 그치. LG의 그렇죠. 그 예.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투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는 투수다. 갑자기 막 물론 이제 유영찬이 깨지면서 맞아요. 뭐 팀 사정상 어쩔 수 없긴 해도 이걸 어떻게 1이닝 깔끔하게 막는 릴리퍼로 보는 건 좀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즌 시작하자마자 이게 좀 터져버린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잘하긴 했는데 사실 방금 광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기아 불펜이 뎁스는 안 좋아도 퀄리티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퀄리티는 좋아요. 네, 뎁스가 아쉬웠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적은 점수차 상황에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올라와서 뭐 잘한 적도 있지만 못해도 어차피 채워줄 선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최지민, 뭐 곽도규, 뭐 아니면 바로 뒤에 정영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 실력도 좀 어느 정도 그 퀄리티 좋은 불펜 안에 속해 있으면서 좀 나름 우상 효과를 좀 누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장현식 사실 믿을만한 롱릴 1옵션 정도로 보고 만약 컨디션 좋으면 나름 경기 안 기울게 하는 정도. 근데 이런 선수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데리고 가서 딱 한 이닝 깔끔하게 막아줘 하는 셋업으로 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팬들이 맨날 얘기하는 갈려야 장현식은 잘한다. 이것도 사실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지. 이미 이닝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선수를 LG가 지금 활용하려는 법은 조금 실책이 아닌가 LG의 전략적 실책이 아닌가 싶은데 뭐 팀 사용성 어쩔 수 없다면 또 이해는 됩니다. 맞아요. 유영찬이 시즌 초에 빠지고 그러는데 뭐 지금 퀄리티 있는 불펜이 없었잖아요. 사실 셋업을 시즌 초에 셋업 박명근 쓰지 않았어요? 박명근하고 김진성 박명근, 김진성 썼잖아요. 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성 선수 지금 85년생. 85년생이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불펜 상황이었는데 뭐 어쩔 수 없었고. 근데 뭐
근데 이 선수가 이 정도 금액 받았으면 솔직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불평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년 50억, 그죠. 52억에 셋업 하이 레버리지 셋업이 안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프런트에서 실수로 한 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프런트에서 실수로 한 거고. 근데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그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차명승 감독님도 어느 정도 그거를 믿고 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즌 초반에 너무 억가가 있었어요. 뭐 발목 접질리고 그래가지고 못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고속 내려가지 않나 싶었는데 고속 좀 올라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할 것이다. 저도 이제 뭐 나름 애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장현식 선수에 이어 불펜을 추가로 강화한 LG 트윈스의 김강률 선수입니다. 네, 김강현 선수가 지금은 부상으로 빠져 있죠. 5월 11일이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김강현 선수가 워낙 볼넷이 좀 많은 선수잖아요. 구위는 뛰어난데 볼넷이 많기는 해도 그래도 꽤 괜찮은 셋업맨 역할을 해줬었죠. 뭐 전반기 제가 찾아보니까 전반기에 복귀는 뭐 전반기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워낙 경험도 많고 이제 두산에서 마무리로 뛴 경력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가을 야구를 간다면 그래도 가을 야구에서 힘 보태줄 수 있는 불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제 나이가 좀 많기는 한데 88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큰 금액으로 잡지도 않기도 했고 지금 LG가 워낙 불펜이 좀 작년부터 좀 힘들었어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찬이 장기타를 한 게 이제 작년 12월 초였죠. 네네. 팔꿈치에 칼을 댔죠. 네, 뼈 조각 제거였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미 수술 당시부터 이 선수 전반기 복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영입한 투수죠. 네. 네, 이게 아니었으면 LG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에 남건 아니면 더 싸게 타팀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방금 그 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추격조 내지는 뭐 좀 필승조로 뛴 국밥 같은 선수죠. 뭐 저기 마무리도 잠시 했다가 마무리 2021년에 했나요? 네, 아마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갔다 뭐 추격조도 하고 뭐 필승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항상 그놈의 부상 항상 문제였던 선수 같아요. 네. 공은 빠른데 그래서 실력을 약간 실력에 비해서 몸이 이제 실력을 안 따라준 그런 대표적인 좀 유리몸 선수 같은 느낌인데 한 2시즌 정도 풀타임 활약한 거 말고는 항상 뭐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LG 입장에서는 이제 올 시즌 뭐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도 아니고 그 부상 선수들 그리고 군자역 선수들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전반기만 어떻게 잘 소화해줘도 돈값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불펜 투수 같은데 근데 5월 이후에 실종이 되면서 뭐 사실 그것도 사실상 뭐 못하고 이제 빠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지금 또 LG 지금 불펜이 또 뎁스가 그래 또 괜찮아졌잖아요. 네. 네. 뭐 고우석 선수도 뭐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겠죠. 네.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D2 트리플 A에서도 그닥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자리가 너무 애매해지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길어요. 계약 기간 3+1이. 88년생인데 3+1 준 거는 좀 그때 놀랐어요. 금액은 둘째치고 금액이야 뭐 14억 원 정도면 뭐 그 정도는 감당할 만한데 3+1은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금 그리고 LG 로스터 자리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롤을 지금 이지강이 완전히 먹었어요. 네. 네, 이지강 선수가 완전히 먹었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를 선발로 돌리지 않는 이상은 이 선수의 쓰임새가 조금 이제 패전조에서 뭐 패전조 정도로 좀 한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계약이었지만 뭐 전반기에 어느 정도는 뭐 땜빵을 해줬으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투수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LG가 4년 내내 활약해 줄 거라는 기대 하나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만 해줘도 성공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이 선수는 뭐 예를 들어서 2년 14억을 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4년을 했냐? 이건 셀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캡 뭐 건든다, 뭐 셀캡 좀 여유롭게 만든다, 아니면 뭐 지금 그런 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같은 돈 예를 들어서 14억 받았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14억 줄 거면 2년 14억 주는 것보다는 3년 내지는 4년 14억으로 쭉 늘리면은 뭐 그 셀캡 문제도 좀 덜고 그리고 같은 돈이면은 긴 기간 동안 나눠서 주는 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뭐 물가 이런 거 따지면은 네 사실상 조금 그 좀 실질적인 부담이 이게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일부러 느려서 준 게 아닌가. 뭐 장윤식도 마찬가지고. 혹시 차명수 단장님. 저는 생각을 못 따라가네요. 네. 네, 다음은 그래도 삼성의 아쉬운 선발진의 한 자리를 채워준 최원태 선수입니다.
네, 이거 최현태 선수도 제가 전지적 LG 팬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팀 팬 입장에서 보더라도 작년보다도 개인 조금 성적이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FIP는 작년보다 조금은 좋아졌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투수 친화 구장에서 타자 친화 구장으로 옮겼는데도 이 성적 뽑히는 거 보면 저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닝 페이스도 작년이랑 비슷하고 뭐 규정 이닝 살짝 안 되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현태 선수 그래도 안 잡았으면 했는 게 그 아까 엄상백 선수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가을 야구에서 진짜 너무너무 부진했습니다. 그 22년도에 SSG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가 또 최현태 선수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도 LG가 우승을 해서 그렇지 정말 최현태 선수가 2차전에 0.1이닝 4실점인가 5실점인가 해서 진짜 30년 만에 우승 기회를 날려먹을 뻔했었는데 그리고 뭐 키움 때도 그렇고 그래도 그리고 작년 플레이오프 준플 플레이오프 때도 마지막 기회라고 사실상 봤었는데 그때도 심지어 부진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을용 투수는 아닌 듯하고 LG가 이제 그래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꾸준히 가을 야구에 나갈 전력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안 잡았으면 했는데 그래도 그런적으로 그냥 가을용 투수는 아니다. 준수한 선발이지만 가을용 투수는 아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난 게 전혀 안 아쉽죠? 피디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올해 갑자기 송승기가 그죠.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 송승이도 그렇고 2, 3년 코시 2차전 그것 때문에 좀 주변 팬들은 솔직히 이를 갈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그것 때문에 사실 2, 3년이 굉장히 LG 입장에서는 진짜 오래간만에 우승이었고 진짜 간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LG 팬 놀리려고 했는데 놀리는 그 마음도 잘 안 들어요. 제가 어쨌든 이겼긴 했는데 2, 3년도에 저는 LG 팬도 아닌데도 한국 시리즈 몇 경기를 직관했었거든요. 사실 1차전 졌잖아요. 2, 3 고서간 LG가 1차전 졌는데 사실 요즘에 우승팀들 보면은 한국 시리즈 1차전 꼭 지더라고요. 뭐 약간 지긋지긋 묻어간 느낌인데 네네. 기아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SG도 그랬고. 키가 이겼잖아요. 기아 맞네. 이겼어요. 네. 1차전. 근데 22년도 SSG 서스펜디로 기아. 이거 의도한 것 같은데. 논란 의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기긴 이겼는데 뭐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1차전 저도 아, LG 우승해야 되는데 제가 그치. 그 2차전 선발이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네. 최원태가. 근데 2차전에 그때 그 1회 바로 그 난리 치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우승 못하는 거 아니야 싶었어. 근데 진짜 그때는 살벌했어요. 근데 살벌했고 진짜 그러고 한 2, 3년도 코치 4차전에 불펜으로 나왔어요. 최원태 네, 선수가. 맞아요. 이건 제가 경기 수원 가서 직관했었는데 엄청 추웠을 때 추웠고 그리고 이미 경기가 LG 쪽으로 많이 쪽으로, 기운 네네네. 상황에서 나왔는데 근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LG 팬들도 그때부터 반응이 해탈했더라고요. 원래 이런 상황에 거의 반가비지용으로 쓰려고 데리고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귀한 유망주 1라까지 태우면서. 근데 그 회탈에 또 아니야다가 또 거기서도 못 던지더라고.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선수 딴 거 몰라도 LG에 잔류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삼성 이후에 약간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저는 포심을 늘렸잖아요. 3년 전인가? 키움 마지막 해부터 늘린 것 같아요. 포심을. 그때 키움 마지막 해가 아마 커리어 하이 시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 이제 키움이 팔았던 걸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인상이 있었냐면 최원태 선수는 이제 투심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왜 투심을 많이 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정을 했고 포심을 던지기 이후부터는 딱 미드 로테이션 멤버라고 봤어요. LG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막 포심 구사 늘리고 포심 로케이션 막 높이고 뭐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딱 미드 로테이션 멤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심이 딱 리그 평균이고 그다음에 체인지업 좋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그냥 리그 평균에서 리그 평균 아래 조금 리그 평균 아래 이런 수준의 구종들 많고 근데 커맨드 잘 안 되고 커맨드 잘 안 되고 이게 좀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미드 로테이션 멤버라고 받고 삼성에서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좀 트랙맨 꼈다고 해도 포심 구속이 조금은 올라갔어요. 1kg에서 2kg 정도. 그 다음에 근데 그것 때문에 커맨드 일관성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커맨드 일관성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공이 날려요 확실히. 공이 근데 원래도 날리는 투수였긴 했어요. 원래도 날리는 투수였긴 했는데 더 날려. 그렇죠. 원래 커맨드 좋았으면 제가 봤을 때 2, 3 선발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뽑는 거지. 사실 그래서 삼성에서도 포심 로케이션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높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심의 뭔가 결과값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젊은 선수잖아요. 사실 아까 엄상백 선수 뭐 젊다 얘기를 했는데 최현태 선수가 한 살 더 젊죠. 네, 맞아요, 네. 젊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금액의 미드 로테이션 보장되는 선발이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특히 삼성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애초에 선발을 잘 키웠으면 살 일이 없었어요, 사실. 예. 근데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미드 로테이션 선발이 4년 70억 플러스 이거는 좀 진짜 급한 팀 아니면 사실 잘 못 건드리는 그런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에 선발 잘 키웠으면 뭐 살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 금액으로 샀어도 사실 지금 KBO 선발 사장으로 봐서는 그냥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네. 그러니까 표면 성적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FA 직전 정규 성적만 보면, 네, 가을은 뺍시다. 가을을 빼면 안 되는데 가을 빼야죠. 네, 가을은 정규 시즌 성적만 보면 사실 아쉬운 계약서를 받은 선수라 생각해요. 전 오히려. 아 맞아요. 왜 로테이션 선발로서는 훌륭한 성적을 냈고 아무리 뭐 잠실에서 던졌다고 하지만 뭐 고척도 투수 친하고 뭐 나이도 어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동식이 풀린 엄상백보다 어쩌고 보면 정규 시즌에서는 더 나은 선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급 정도이죠. 네. 반급 정도. 그러니까 꾸준함이 무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수준의 계약을 맺은 이유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는 건 팀의 입장이지 선수 입장에서 못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가슴 꼬리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 선수에 관한 좀 뒷이야기들이 여러모로 이제 이런저런 그런 나온 이야기들이 여러모로 이런 생각보다 좀 더 낮은 규모의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삼성 단독 입찰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LG 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선발은 누구나 다 탐내는 자원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70억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장액수 딱 58억이에요. 이 선수. 보장이 좀 적구나. 네. 근데 아까 장윤식이 보장이 얼마였죠? 52억. 52억. 52억이죠. 풀 보장이잖아요. 장윤식은 누가 뭐래도 뭐 다시는 선발로는 못 돌아갈 선수인데 이런 사실상 뭐 확실한 불펜 선수랑 그래도 선발에서 최소치가 그 로테이션 선발인 선수랑 그 보장액 차이가 6억밖에 안 나는 거는 팀 입장은 몰라도 선수 입장에서 정말 낮은 금액인 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하니까 또 선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로테도는 토종 선발의 가치가 KBO 리그에서는 전 아직까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선수 한 5년을 끊어가지고 이닝 소화 그 토종 선수로 비교하면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물론 작년에 규정 이닝 소화 못한 걸로 알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대치에 많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누구지? 최원태가 고척을 쓰다가 잠실을 쓰다가 대구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투수 친화구장을 쓰다가 국내 최고의 투수 적대구장으로 이적을 했어요. 네. 적대죠 이거는. 적대죠. 적대 맞아요. 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여기 그 저기 특히 제일 대구구장이 문제로 지적받는 게 그 좌우 중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글로 넘어가면 뭐 중학생 홈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레전드 투수도 있는데 아무튼 적대구장이죠. 적대구장이고,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좀 실점이 많긴 해도 피장타 억제만큼은 얼추 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확실한 컴패리즌을 볼 수 있는 게 그 직전 시즌에 이적했던 김재윤이 대구를 가자마자 안 그래도 좀 불길했던 피장타 이슈가 펑 폭발하면서 망한 FA 표본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고장 최원태는 그걸 또 나름대로 훌륭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만 잘해도 저는 충분히 제 몫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 스탯이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까 저기 나쁘진 않아요. 네, 아까 저기 광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성적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예. 게다가 이 선수가 또 항상 새가슴이라고 얘기한 게 멘탈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적을 하고 조금 어디를 가든 간 이적을 하면은 초반에 조금 심리적으로 좀 고생을 할 텐데 좀 이제 후반기에 팀에 좀 정착하고 안정이 되고 하면은 뭐 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뭐 그 커리어 내에서 서울 떠난 게 이번에 처음이기도 하고 서울 네. 투수잖아요. 서울고 네, 맞죠? 서울고. 네. 네. 서울고에 저기 히어로즈에 LG에 서울을 떠난 적이 맞네요. 없어요 이 선수는. 예. 그러니까 또 잘하는 게 신기하네요. 서울에서 있던 선수가 대구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표면 성적이 안 좋아도 후반기에 더 잘할 거라고 보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이제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트레이드 이적생은 필승조가 필요한 랜더스와 엄상백의 이탈로 선발 한 자리를 맡아줄 투수가 필요한 KT의 이해관계로 탄생한
오원석, 김민 트레이드입니다. 어우, 그쵸. 아이, 오늘 뭐- 어제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네, 어제 10승했죠. 네. 아니 뭐 팀 잘하잖아요. SSG 그냥 기대치에 비해서 그럼 된 거지. 불펜 막아가지고 잘하면 뭐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말하세요. 네. 주변에 친한 KT 팬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그 다른 타팀 팬들조차도 그 이거 트레이드 아는 애들이 맨날 저보고 뭐 제가 굳이 안 찾아봐도 오원석 오늘 5승했다, 6승했다, 7승했다, 8승했다, 9승했다, 야 10승했다 다 알려줘. 그래서 나는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아쉽죠. 아쉬운데 뭐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아쉬움 느낀 이상 그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 아예 제 3자인 광은님께 좀 마이크를 더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경훈님한테 좀 경훈님이 이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저는 할 만한 트레이드라고 봤어요. 저는 할 만한 트레이드고 지금까지도 솔직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유를 좀 얘기 드릴게요. 오원석 지금 핫하잖아요. 핫한 거 맞아요. 핫한 거 맞고 근데 일단 첫 번째 SSG 때부터 후반기에 워낙 안 좋았어요. 이건 맞죠. 그렇죠. 네, 이건 맞죠. 그다음에 지금 세부 뜯어 보니까 CSW 플러스 퍼센테이지 27.7에서 28.2 되고 그다음에 허스윙률은 좀 낮아졌어요. 20.2에서 19.6. 푸더웨이 플러스 18.1에서 18.1. 평균 구속이 142.1에서 142.9. 거의 안 달라졌어요. 네. 투수 성질이. 똑같아. 네. 트랙맨 감안하면은 평균 구속은 오히려 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네. 1점 한 2, 3 올랐다고 보면 1.2. 될까요? 트랙맨 이번 도입되면서. 그렇죠. 1점 평균적으로? 근데 구장마다 좀 달라가지고 이게 좀 1과 정형이 좀 어렵긴 한데 1.2에서 뭐 1.5 정도는 올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 감안하면은 그냥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팬그래프 기준으로 XP 플러스가 97에서 99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성질의 투수예요. 성질의 투수인데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지금 눈치 빠른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플라이볼 대비 홈런 비율이 10.3에서 5.7로 됐어요. 반토막 이상 났어요. 3분의 1 가까이.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플라이볼 대비 홈런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문학이 말도 안 되는 투수 적대 구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운이 어느 정도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문학이 문제가 있었고 SSG에서는 못 써먹을 선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롯데 선발로 그렇기 때문에 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T가 잘 물어왔고 그냥 하던 대로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선수는 컨트롤은 안 좋은데 커맨드는 좋아요. 이거의 맞아요. 대표적인 선수가 기아의 윤영철이에요. 윤영철하고 오원석인데 오원석이 이번에 그래도 조금 이제 투수 성질은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체인지업 구사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 두 개의 구종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엔 좌우 타자 누구한테서도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된 투수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커맨드가 괜찮은 투수예요. 커맨드가 괜찮은 투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점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아쉬워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 아니 그쵸. 예. 어차피 못 써먹은 투수였다니까요. 문학에서는. 물론 네. 오원석이 뜬공 투수예요. 네. 뜬공 투수죠. 그 통산으로 봐도 최근 한 몇 년 그 그라운드볼 플라이볼 비율이 1을 넘긴 적이 없어요. 네, 뜬공 투수죠. 근데 문학에서 뜬공 투수를 할 거면 아예 강속구라든가 정말 미칠 듯한 구위를 때려박는. 그러니까 뭐 지금 SG 뭐 지금 외인 투수 듀오 있죠. 저기 뭐 화이트 앤더슨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병현 같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애매한 커맨드가 아무리 좋더라도 애매한 뜬공으로는 그러니까 애매한 그 스토프로는 뜬공 투수는 문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네. 뭐 당장 몇 달 전에도 뭐 저기 오선진한테 김광현이 그 타고 140km짜리 말론 맞고 막 그런 거 보면 문학이 참 그쵸. 그러니까 맞은 투수도 그 때리다도 이게 왜 넘어갔지 않은. 넘어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오원석은 정말 그런 일이 많았던 투수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은 오케이 뭐. 네. 아무튼 광우님 그 당시 이제 저랑 또 개인적 친분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저는 트레 당시에도 오원석이 이적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렇긴 하죠. 네, 뭐 이적할 수도 있지. 다만 반대급부가 저는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선발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이 아예 불가해 보이는 최치가 마무리도 아니고 필승조 1옵션인 선수랑 1대1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물론 이제 오원석 선수는 미필이고 이제 김민 선수는 군필이긴 하지만 서비스 타임은 둘 다 4년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올해 포함해서 4년으로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지만 저는 이제 오원석을 보낸 것보다 반대급부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이 문제다. 김민이 아니 김민도 좋은 아니, 투수지. 그러니까 그 선발하고 불펜을 바꾸는 것 네.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선발하고 불펜을 1대1로 바꾸는 게 문제예요. 1대1로 바꾼 게 문제예요. 1대1로. 1대1로 바꾸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솔로는 뭐 천성호도 같이 뭐 올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만약 같이 데리고 왔으면은 지금 저희 SSG 타선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끔찍하거든요. 아까 지금 저희 계속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혐오스러울 정도로 끔찍하지 않아. 문학을 쓰면서 홈런 8위 장타율 9위면은 이거는 혐오를 좀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타율은 아마- 또 꼴등으로 내려갔더라고요. 타율 지금. 꼴등이에요? 네, 키움이 최근에 이제 스윕하면서 아, 그치 키움이 좀 잘했지. 따였더라고요. 좀 끔찍하긴 하네요. 아이 끔찍해요. 혐오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냥 무슨 욕을 해도 그냥. 아무튼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트레이드 문제는 게 반대 급부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급부가 하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오원석 성적 개선에 대해서 광은님 의견에 얼추 동의는 하지만 체인지업만큼 확실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커맨드 일관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까지 봤던 오원석의 그냥 체인지업은 그냥 직구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직구는 아니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낮게 시팅이 안 되고 높고 뭐 하늘에 받고 하면은 직구처럼 보이는 게 체인지업이잖아요. 그 중계 화면으로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올해는 확실히 체인지업다운 체인지업을 던지시더라고요. 음. 오원석 선수가. 그래서 그게 또 지금 성적에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얼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민 얘기할까요? 그렇죠. 김민은 근데 SSG가 딱 꽂힐 만한 선수죠. 네. 이거는 뭐 그라운드볼 플러스 뭐 최상이고 그다음에 삼진 이닝당 하나 넘게 잡고 문학에 최적화된 선수죠. 네. 그렇죠. 뭐 땅꾼이잖아요. 예, 뭐 문학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압도적인 구위로 뭐 조병희처럼 뭐 압도적인 구위를 삼진 잡을 게 아니면 땅꾼이 최고죠. 랜더스에서는. 게다가 랜더스 내야 수비가 그닥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높게 봐야 되는 게 땅볼 투수면서 스타프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플러스가 있어요, 사실. 땅볼 투수면서 그 스타프가 있으면은 성적이 잘 뽑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타구 성질 생각해 보면 그런 선수가 김민이었고 사실 세부 한번 뜯어 보면은 CSW 플러스 퍼센테이지 30.6에서 27.8 조금 가라앉았네요. 그 퍼스윙률 21.8에서 20.2 조금 가라앉았고 푸드웨이 23.8에서 25.2 조금 늘었고 평균 구속 147.9에서 147.5 평속만 1km에서 1.5km 좀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결과값을 보면은 XP 플러스가 126에서 121 그냥 딱 내려간 만큼 나왔어요. 근데 성적이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냥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플라이볼 대비 홈런 비율이 10.9에서 17.4가 됐어요. 김민이. 근데 이 선수는 오원석은 왔다 갔다는 했거든요. 그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오원석은. 근데 김민은 커리어 내내 10에서 11에서 놀던 선수가 17.4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은 오원석은 솔직히 말하면 피칭 패턴에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 그 피칭 패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력 잘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김민은 거의 99% 운이에요. 얘는 이 선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게 하이레버지 개투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레버지 개투라고 생각하고 조병현이라는 압도적인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조병현이는 압도적인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는 거지 이 정도면 마무리 스탯으로 들어갈 정도의 불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좀 다르게 보는 게 단순히 선발 대 불펜이 아니라 5선발 대 마무리라고 한다면 5선발 대 마무리급 개투라고 한다면 솔직히 밸류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특히 KBO에서는. 불펜 밸류가 좀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SSG에서는 그 하이 로테이션에서 미들 로테이션 기대치 받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SSG 투망주 중에 전영준이라든가 뭐 작년부터 전영준 또 최연석 뭐 김건우도 있고 김건우 있고 박기호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선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자체가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트레이드는 맞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도 김민이 너무 매력적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드 당시 기억하면은 김민이 나중에 트레이드한 다음에 이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SSG 팬들은 오원석 떠난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KT 팬들은
오원석이 온 걸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반대급부 자기 혼자인데 자기가 SSG나 KT에서 관심 못 받아 좀 섭섭하다 이런 소리 했는데 당연히 그럴 만하지. 당연히 그렇겠지. 오케이. 화난 거 인정해. 국대까지 갔다 온 선발인데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민 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뭐 잘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 클래식 스탯도 약간 뻥튀기 된 게 물론 본인 잘못한 건 맞지만 잠실에서 한 경기 터트린 적이 있거든요. 말롱론 맞아가지고 임종성한테. 예,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억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랜더스가 또 지금 김민 이런 얘기 또 한 이유 중 하나 랜더스 불펜이 지금 너무 좋아요. 김민이 없어도 굴러갔을 거예요 사실. 예, 지금 뭐 앞에 조병현 말고도 저기 누구지? 노경은 있고 이로운 있고 회전조로 나오는 벌크가 뭐 최민준, 박시우 맞죠? 박시우. 네. 박시우 이런 친구들 다 뭐 전영준도 요즘에 뭐 롱릴 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필요한 자원이었나라는 얘기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동의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직 뭐 서비스 타임 많이 남았으니까 맞아요. 앞으로 3년 반은 더 활약해주는 선수니까 좀 그 사이에 또 팀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있다가 평가를 하는 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가슴으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네요. 라는 정말 순전한 그런 감상을. 공감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면 성적으로 이 트레이드는 KT의 승리죠. 지금까지는. 아니 10승을 했는데 뭐 10승을 했는데. 그건 부정하지 못. 예. 아무리 하위 선발이어도 선발을 불펜이랑 1대1로 바꿔먹은 거는 계속 제가 한 서너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세부 빼고 보면은 토종 1위긴 해요. 오원석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구틀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타자 하나라도 받아왔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랜더스 타선이 좀 끔찍한 수준이기 때문에 타자 누구를 받았더라도 지금 랜더스 타선 수준에서는 분명히 1군에서 중용이 됐을 겁니다.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랜더스 팬 입장에서 사실 트레이드 딱 발표됐을 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오원석이라는 선수는 문학을 썼을 때는 좀 많이 아쉬운 투수라고 맞아요. 생각하긴 했어요. 네. 이게 랜더스를 벗어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해서 약간 뭐 전력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선수를 좀 이제 보내고 좀 더 이제 문학에 특화된 선수를 가지고 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게 스탯으로 계속 이게 차이가 나고 이게 근데 경기를 실제로 보면은 경호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막 피칭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세 타자 돌면은 또 이제 볼넷 주고 안타 맞고 이렇게 막 변하진 않았는데 아까 광은님이 좀 세부 스탯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게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확실히 운적인 요소도 더 많이 네. 좀 더 작용을 하고 이러고 이제 또 김민 선수도 좀 스탯적으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것도 약간 결과론적이지만 불펜이 어쨌든 랜더스가 올해 좋지만 사실 시즌 딱 들어가기 전에는 이로운 이렇게 터져줄 줄 맞아요. 몰랐고 사실 전영준, 박시우도 이렇게까지 갑자기 올라올 줄 몰랐고 그래서 사실 올려온 게 저도 일단 의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팬 입장에서는 이게 또 원석이가 가서 이제 잘하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잘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전 여자친구 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맞아요. 스탯 좀 더 찾아보니까 아까 올해도 똑같다고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세 바퀴 돈 오원석은 재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그 타순 몇 번째 상대하는 그 스탯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상대, 두 번째 상대, 세 번째 상대 보니까 첫 번째 상대할 땐 ERA가 0점대고 두 번째 상대할 때가 3점대고 세 번째 상대하면 5점대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타입은 안 바뀌었다라는 광은님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탯을 뜯어보더라도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볼 트레이드겠구나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원석 김민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트레이드는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롯데의 정철원, 전민재와 두산의 김민석, 추재현 트레이드입니다. 롯데 승이죠. 네, 이거는 지금까지 롯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롯데 승 같아요. 그냥. 앞으로도 더 볼 필요 없다. 앞으로. 그것까지는 아닌데 더 볼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러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전민재 취재는 일단은 저는 스탑갭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민재 지금 잘해주고 있지만 네. 전민재가 체이스가 지금 40이 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커버할 툴은 아닌 것 같아요. 전민재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네.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김태령 단장을 좋아하는 편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의 감각도 있고 왜냐면 오질트를 성공시킨 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감각 있는 그런 단장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동안 프론트 오피스에서 리더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 트레이드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안 좋게 본 트레이드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정철원 넘긴 거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봐요. 고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두산이 최근에 투수 디벨롭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하이레버리지에서 개투에서 지금 클로저 포텐셜을 가진 선수들 뭐 얘기를 해보면 김태견은 이미 탑 클로저고 그다음에 최지강 저는 클로저 포텐셜을 봅니다. 이병헌, 박치국, 이영하 클로저까지는 아니지만 하이레버리지 개투죠. 네. 하이레버리지 개투 포텐셜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작년에 박지호, 그다음에 올해 홍민규, 양재훈, 그다음에 기존에 뭐 최준호 같은 자원도 불펜에 넘어가고 네. 투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어요. 솔직히 정철원 선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두산 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신인왕도 받았었고. 그렇죠. 신인왕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보더라도 그렇게 넘긴 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물론 롯데한테는 진짜 너무 큰 이득인데 넘긴 것 자체는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가로 받았냐는데 메인 칩이 김민석 선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정철원을 넘길 정도면 사실 코어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수를. 근데 이 선수 프로필을 떠나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는 1년차 때 이미 코어 전원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비가 안 돼요. 필드에서 플러스 플레이어가 절대 안 되는 그쵸. 선수예요. 아쉽긴 네. 하죠. 센터는 경로 설정이 진짜 안 좋고요. 코너는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어깨가 너무 약하죠. 네, 그래서 필드에서 지금 심지어 지금 04년생이잖아요. 지금 신체적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특히 필딩에서는.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도 솔직히 나아질 여지가 솔직히 저는 안 보여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툴적인 측면 한번 보면은 170 플러스 저는 이제 딱 그거를 기준으로 봐요. 이 선수가 뭔가 툴이나 신체 능력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딱 기준이 뭐냐면 170 플러스 타구 속도예요. 맥스가 170 플러스 정도 되면 그래도 55에서 50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선수는 그렇지 않고 컨택도 80을 못 넘을 거예요. 제 기억상. 위프가 헛스윙률이 20% 넘어가죠. 사실. 어프로치도 안 좋죠. 사실. 어프로치 지금 체이스 뭐 35 이러는데 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은 뭐냐면 타구각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내는 선수긴 해요.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타구 속도의 이 타구 프로필 가지고 그 결과값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내는 선수고 그래서 이 선수가 벌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타구 프로필 끌어올린다면 잘할 수 있는 선수는 맞아요. 코너에서 뭔가 1인분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코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선수가. 근데 이거를 정철원 주고 데려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명백한 실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성장 가능성 열려 있는 건 맞지만 확실한 릴리버 버리고 새 판을 짤 새 선수다라는 건 저는 동의는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산의 좀 패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약간 조금 시각이 다른 게 김민석이나 정철원이 다 1군에서 꽤 나이치고는 꽤 오랜 시간 버텼잖아요. 네, 나름 그쵸. 뭔가 가능성도 보였고 어쨌든 뭐 김민석 요즘에는 뭐 툴이 없네 하면서 많이 까이긴 해도 어쨌든 1년 차에 뭐 안타는 많이 쳤잖아요. 배가 타셨지. 네, 안타는 많이 쳤고 뭐 정철은 시인왕이고 뭐 더 이상 할 말 없고 근데 그와는 별개로 그 이후에 보인 모습들이 약간 미래에 조금 뭐랄까 물론 이제 정철은 구속이라는 딱 하나의 확실한 툴은 있지만 그밖에 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겨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하로 각 팀은 그 선수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냥 바꿔먹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오원석 김민처럼 이미 보여준 게 확실하고 앞으로 잘해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든 선수끼리 바꿔본 게 아니라 각 팀에서는 반쯤 벗어난 선수 그냥 대충 바꾼 느낌? 거기에 이제 버스트.
버스트나 선수. 저는 버스트 난다고 오. 각자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민석은 더더욱 저는 그래서 김민석이 1라운더잖아요. 1라운드죠. 2차 1라운더잖아요. 그래서 툴만큼은 확실하다고 얘기해서 뽑힌 걸 텐데. 아니 그렇게 뽑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고교 때 이 선수가 뭐 보통 외야는 뭐 트랙맨이 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저 프로에서 활용하는 수준의 그런 좀 상당히 다차원적인 스탯이 있는 게 아니다 보고 보통 이제 그 타자 평가할 때 외야로 가는 타구비를 막 이런 거로 보통 그 타자 따지잖아요. 거기서 아마 제 기억에는 김민석이 되게 최상위 수준이었던 외야로 공을 많이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좀 일라지명의 의문이 여러모로 들어요. 뭐 이쪽 그 유망주 쪽 부분은 저보다 광은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뭐 좀 더 첨언을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당시 드래프트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일락감이라는 합의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락감이었어요. 예, 이 선수가 굳이 롯데 아니었어도 어디선가 1라로 주워 갔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근데 그러면 뭐 고교 시절 스탯이 다 낚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광은님이 좀 길게 말씀해주지만 수비, 주루, 컨택, 파워 뭐 하나 빛나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뭐 방송 중에 하자면 그냥 광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일라가? 아니 그 팀에 그 SSG에도 있잖아요. 김창평 선수라고. 김창평 선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 많아요. 그냥 툴이 고교 시절에서는 툴이 통했는데 그 프로에서 툴이 안 통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 근데 왜 데려왔는지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1라 3번에서 벗어나는 거는 뭐 세고 셌어요. 1라 3번에서 뭐 사실 뭐 1라 2번도 지금 1라 2번 윤영철도 지금 138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셌어요 사실. 이제 140 넘게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셌는데 이거를 사실 저는 진짜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김민석은 버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민석은 버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정철원은 작년 전반기까지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데 2000에서 좀 잘 만져가지고 조정을 좀 잘했어요. 슬라이더 같은 거 좀 조정을 했는데 그게 좀 잘 통해가지고 정철원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좀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김민석 근데 타격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싹수는 있으니까 사실 WRC 플러스 110 정도는 칠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10 정도. 최원준이 110이니까 커리어하게 최원준이 110인데 물론 최원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최원준은 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타고 만드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최원준보다 잘할 수는 있는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필딩에서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버스트라고 본 거예요 저는. 1라 3번의 기대치로는 좀 안 좋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민석 선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벌컥 확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를 뭐 안현민처럼 군대 간 사이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해서. 그리고 저희 이 트레이드 물론 지금 정철원 김민석만 사실 얘기했는데 추지현도 있잖아요. 추지현 선수. 추지현 선수도 뭐 그냥 추지현 선수 나름 롯데에서 경험치를 진짜 많이 먹인 선수인데. 근데 두산의 외야가 근데 뭐 기회를 받을 만은 하겠는데 사실 그거를 뒤집을 만한 기량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럼 다음 선수.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적생은 현금과 지명권 트레이드로 이적한 조상우 선수입니다. 제가 행운인 게 이 선수 데뷔 경기를 라이브로 지켜봤었어요. 네, 이때 저기 점수차가 이미 많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나왔었거든요. 마지막 이닝인가 그때 막 대전고 조상우 막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데뷔 시즌인데 데뷔 시즌은 진짜 센세이션을했어요. 뭐 지금이야 그렇죠. 150 던지는 그 어린 투수들을 세고 셌지만 저 당시에는 한창 이제 조상우 선수 나이 생각하면 골짜기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세에서 150을 넘게 팡팡 던지는 투수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맞아요. 팔각도도 되게 낮고 뭐 그때는 잘 몰라 지금은 좀 뭐 지금은 좀 들은 게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폼도 특이하고 선수가 폼도 특이하고 팔각도도 낮고 근데 공이 이제 되게 신기하게 지금은 이제 더 다른 좀 더 멋있는 언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도 빠른 게 공이 신기하게 날아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센세이셔널했던 그때 모습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디든 FA전에는 이적할 거라고 봤어요.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키움이니까. 키움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적 대가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10억에 1라 4라 지명권인데 기아가 근데 1라가 우승을 작년 했기 때문에 10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1라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가치의 1라운더 지명권은 아니죠. 그래서
게다가 올해 그 모르겠습니다. 올해 딱 많이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요. 네, 그 역대급으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내에 이렇게 드래프트 펼 지금 그런 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트레이드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거는 지명권이랑 뭐 10억이라는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튼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그런 불같은 구의 강수꾼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선수한테. 그래도 이제 뭐 솔리드한 필승조로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이제 기아 선수진 지금 부상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뭐 저기 투타 가릴 거 없이. 근데 뭐 또 불펜이 또 좀 괜찮은 선수 많이 튀어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그 수십 경기 연속 그 뭐지 무실점했던 성형탁 있고, 정말 잘 깎아서 올라왔더라고요. 못 잡잖아요 삼진을. 그래도 그래서 불펜만큼 이제 멀티 이닝을 뭐 밥 먹도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의 처참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기아 참한 불펜이. 상황까지는 아니죠. 예. 그래서 뭐 국밥 마냥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하면은 저는 이 선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엔 좋아했어요. 예전에 150 던지는 선수는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조상훈 선수는 사실 150 던진다는 생각을 안 하면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근데 지금 조상우 선수가 버티고 있는 거는 물론 어제 영이닝 한 37점 하긴 했지만 조상우 선수가 셋업으로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속된 말로 하면 짬이라고 하죠. 짬이 네. 좋아졌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는 뭐 좌타 상대 패턴, 우타 상대 패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하이패스트볼로 155 그죠. 눌러서 그거 잡고 하나면 그다음에 다 됐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슬라이더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맞죠, 그리고 맞죠. 뭐 직구에 가려서 그렇지, 포심에 가려서 그렇지. 슬라이더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 투피치로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위가 떨어져서 좌타 상대로 어떤 패턴을 가져가고 있냐면 투심하고 스플리터를 굉장히 많이 섞고 있어요. 그래서 투심하고 스플리터 그 커맨드도 투박은 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커맨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투박은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 지키려고 바깥쪽으로 계속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고는 있는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트레이드가 이득이 되려면 기아한테 이득이 되려면 일단 이번 시즌 성적은 뭐 차치하고 이 선수가 FA로 이적을 해서 21인을 물어다 주는 게 그게 이득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남길 수는 있지만 뭐 뒤에서 얘기를 했지만 남길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1라 10번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드래프트 풀리 지금 10년 내 최악이에요. 거의 최악이에요. 제 생각에는. 게다가 지금 미국으로 지금 몇 명 맞아요. 갔거나 갈 예정인 선수들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가졌어요. 있고. 어떤 선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뭐 이미 1라 지명권의 가치는 굉장히 잘 판단을 했다 기아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이적을 했을 때 21인이 지금 1라에 버금가는 가치가 된다면은 엄청난 트레이드죠 사실은. 네. 조상우 1년 쓰고 그다음에 4라 하나로 조상우 1년하고 1라하고 21인 같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4라 하나로 조상우 1년 쓴 건데 엄청난. 그렇죠. 근데 진짜 올해 드래프트 풀 보면은 진짜 방금 광님 말씀하신 대로 그 1픽보다 21인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팀 따라 다르긴 한데.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21인을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는 조상우 선수를 영입을 해야 한다는 거고 누가 영입을 할지 누군가 모르겠네. 하겠죠. 누가? 아니 뭐 불펜은 뭐 항상 필요한데 뭐 누군가 하겠죠. SSG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SSG는 불펜 너무 좋잖아요. 예. 저희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뭐 하겠죠. 뭐 다른 데서. 네, 이렇게 2025 시즌을 앞두고 팀을 옮긴 이적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